운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대의 얼굴은 타고나는 거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60대 분들을 보면 당연히 주름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주름이 미소선을 따라서 형성된 분들을 보게 돼요. 주름이 되게 예쁘게 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름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20대, 30대 이후 때부터 그렇게 미소나 웃음을 간직한 분들이 50대 이후에 그게 주름선으로 연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운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는 되게 힘든 삶을 누구나 살잖아요. 부딪히고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극복해야 되는 삶을 살지만 50대, 60대가 돼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젊었을 때부터 무언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고 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행운을 줍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60대 이후에도 분명히 비춰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카르마의 법칙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기여한 만큼 세상은 나한테 분명히 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베푸는 행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로운 행위인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되게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을 때 운이 만났을 때 좀 좋은 운이 작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과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작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한테 안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자녀한테 왔을 거고요. 내 가족한테 왔을 겁니다. 그 운은 나한테 작용되지 않고 내 주변에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저도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년이 65세, 60세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제 주변의 40대들도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그걸 잘 못 느껴요. 50대, 6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요. 직장 내 지위와 내 명함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 보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명함과 나는 다른 존재였구나. 그래서 나로 오롯이 존재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하셔야 되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을 꾸준히 병행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정답을 미리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저는 50대,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회를 대상으로 하소연하는 건데 직장 내에서 나름 지위도 있으셨고 또는 임원도 하셨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퇴직을 하면 쉽게 재취업이 될 줄 알았대요. 오랜 기간 경력이 있으셨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오고 나서 몇 년 이내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감의 결여와도 많이 연결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퇴직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퇴직이 예고가 돼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제 퇴직이란 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자신을 발견하는 일,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에 꾸준히 20-30분이라도 들여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후회하는 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도 사실은 자신감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일은 내 삶이 편안한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일을 도전하고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은 극복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진짜 무척 공감을 하거든요.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두려워하면서 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습관이 몸에 체득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같은 시간을 살면서 다른 삶을 꿈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께서 운동을 하려고 하든 또는 독서를 하려고 하든 그러려면 무언가의 생활적인 패턴의 변화를 두셔야 돼요. 아침의 시간을 다양하게 확보해 본다거나 조금 더 일찍 기상을 해본다거나 그래서 시간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런 일상의 패턴들을 극복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 50대 또는 60대가 되면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60대 이후에 잘 사는 분들을 보면 도전의 주저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온라인 글쓰기는 사실은 연령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익명으로 대화를 하고 닉네임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 되게 진취적이다. 이분 되게 소통을 잘 하시고 배움에도 적극적이시다. 라고 하는 분들을 나중에 좀 깊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60대 이후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60대 이후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주변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분들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직장 생활과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다였다면 나의 연령대이지만 조금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오프라인으로는 평생교육 기간이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 기간을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강의의 형태들이 있어요. 꽃꽂이 강의도 있고 수영, 자기계발, 글쓰기, 독서, 서예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 배움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내가 바뀌게 돼요. 나는 내 주위 5명의 평균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믿는 편이거든요. 내 주위에 배움에 적극적이고 도전에 좀 진취적이신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주변엔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지 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 오프라인에 나가기가 좀 주저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온라인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 회원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이버에 회원가입만 돼 있으면 블로그는 자동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에 쓰시는 글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글을 한 편, 두 편 보게 되다 보면 내가 좀 좋아하는 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글과 소통도 하게 될 거고요. 그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다양한 장르들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때 저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저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간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3년 전이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연락처에 한 1000명 정도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실에서 그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분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아요. 연락을 하지도 않고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나는 인간관계가 저한테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 이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인간관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제가 쓰는 글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온라인에서만 소통을 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바꾸게 되었거든요. 저는 주말에 약속이 없고요. 명절에도 다른 지인들을 만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충실하는 게 저를 더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해요. 저의 실력을 쌓는 일, 저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일. 내가 잘 되면 내 주위에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실력은 없는 채 다른 사람들한테 편성되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끝은 너무나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쓰기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제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퇴직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있을 테고요. 직장에서 이어졌던 만남이 연속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새롭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관계가 얼마나 무용이었는지를 그 이후에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넓혀보려고 또는 그 이전의 인간관계를 연속적으로 이어보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게 얼마나 나한테 무의미하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인지를 잘 알게 되셨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고명환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명환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물건, 제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은 1차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손님이 많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이 메뉴를 어떻게 정해야만 손님이 많아질까를 생각하는데, 제도는 그걸 좀 시스템화하는 것이고요. 철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하시죠. 철학은 사람의 이상향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삶을 살고 그걸 사업으로 만들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돈그릇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대, 50대는 대부분 다 이제 좀 부의 정점을 많이 찍는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카르마의 법칙에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가 버는 수익은 내가 세상에 기여한 가치와 단 1원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버는 수익이 자신이 얼마만큼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렇게 결정된다고 믿습니다.